잘 들리시죠? 예. 시행일자는 분기, 반기, 연일회 등 주기를 확인하는 평가 기준은 회계연도를 기준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신규 수급자가 주기 내 입소 시, 퇴소 시 이런 부분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회계연도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모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 그랬죠. 올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돼요. 그죠? 연일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12월 달에 받아도 되는 거예요. 수급, 이건 누구야? 직원 기준이죠. 직원 기준이에요. 기간 기준이 아니라 직원 개인별 기준이에요. 직원 개인별로 1월 달에 받아도 되고 2월 달에 받아도 되는데 모든 직원이니까 이거 평가는 올해 걸 못하죠. 거의 작년 거, 재작년 거 하겠죠. 그래서 결론을 내면은 12월 30일이면 어떻게 돼요? 올해 재직 중인 사람은 12월 30일에 재직 중이었던 사람은 건강검진이 있어야 돼요. 중간에 퇴소하면 상관없어요. 나는 12월 달에 검진하기로 했는데 8월 달에 퇴소했다. 없어도 돼요. 물론 있으면 뭐 좋지만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퇴사자 제외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직원 기준이고요. 자, 모든 직원에게 연일 이상 운영 규정을 교육을 실시한다. 예. 이거는 누구예요? 기관이 하는데 연일 이상 운영 규정을 하는 거는 교육을 실시하는 건 누구예요? 기관이 하는데 모든 직원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이 시행일자를 잡아서 한 번 하고 모든 직원이 포함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느냐? 연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1월부터 12월 중에 아무 때나 해도 돼요. 근데 조건은 뭐예요? 아까 제가 그 평가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평가 전에는 일자가 잡히기 전에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직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직원 분기 1회 제공한다. 복지를 제공한다 그랬죠? 복지. 자, 그러면 여기서 분기에서 제공일이라는 기준이 뭐냐면 정확하게 포상을 한 날짜. 그러니까 물건은 내가 어떤 물건을 사서 주면은 그 준 날짜예요. 물건을 산 날짜가 아니라요. 종사자한테 제공한 날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공자한테 뭐 이체를 시켜서 수당을 줬다면 그때 제공한 날짜가 됩니다. 요거는 다 넘어가죠? 아시겠죠? 수령 분기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신설지표 항목은 기관에서 업무를 파악해서 반드시 2026년부터 진행을 하시면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신설 업무는 진행을 하는 겁니다. 신설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6년도 신설 지표거든요. 신설 지표는 이 지표 자체가 하나 생긴 거예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에 참여한다. 이거는 올해 걸 기준을 보는 게 아니죠. 2025년도 걸 기준으로 보니까 작년에 보수교육에 참여한 사람이 있으면 점수를 받는 거고요. 자, 개인별 맞춤형 기능회복 계획을 연일에 수립한다. 요거는 하셔야 되고요. 모든 수급자의 기능회복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고요. 면담에서는 현장 면담에서 뭐예요? 건강 상태의 기능 능력을 알고 있는지 면담을 합니다. 자, 백신 접종률도 평가를 모두 충족한 거니까 이건 신경 쓸 수가 없고요. 올해부터 앞으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보호자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으로 결정되도록 안내한다. 네, 이거는 시설장하고 면담하는 거로 생겼고요. 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사 프로그램 서비스 만족한다. 예, 수급자는 여기서 기록과 관련된 거는 뭐 특별히 할 게 없고요. 그 기능 회복 훈련만 좀 기록이 2점이니까 요거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수 교육 대상자가 보수 교육에 참여한다. 예. 이거는 뭐 특별히 2025년 12월 3일 기준 인력 신고된 요양보호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요번 평가에서는 다 점수를 받을 겁니다. 예,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향후 저희가 이제 케어포에 만들어 놓긴 놨어요. 이 만들어 놓은 부분은 관리를 하라는 부분이에요. 일정을 잡고 이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관리를 하라는 부분입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이건 참고하세요. 보수 운영 지침, 보수 교육 관련 답인도 Q&A 이건 참여하시고요. 자, 기능 회복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능 회복 훈련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모든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 기능 회복 훈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그랬죠.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그 기능 회복 훈련이라고 케어포에 보시면 있죠. 자, 보시면은 기능 회복 훈련이 어디 있어요? 급여 제공 계획에 있죠. 급여 제공 계획서에 보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급여 제공 계획에 이 기능 회복 훈련을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원래는 이렇게 딱 선택을 했을 때 기본으로 옛날에 기본적으로 떴는데 그걸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거를 체크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기관에서 더 만드세요. 만들어서 내가 이게 수기로 작성한 거예요. 수기로 작성한 내용이에요. 예. 수기로 작성한 내용을 만들어서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필수 항목이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서 넣으시면 돼요. 기본 신체 기능이 아니라 기본 동작 훈련은 필수이기 때문에 기본 동작 훈련을 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기 작성한 거예요. 기능 회복 수기 작성한 거예요.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그럼 됐죠? 그럼 1번 평가는 끝난 거예요. 자, 요거 넘어갈게요. 뭐가 끝나냐면은 자, 신체 기본 훈련 동작 등 장기 한 가지 이상 수급자의 기능에 맞는 세부 제공 내용을 작성한다. 예. 이게 끝이에요. 요거 하나 하시면 첫 번째 평가 기준을 맞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기존에는 체크했을 때 기본 동작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수기를 작성을 한다. 예. 평가에서 끝났습니다. 수기 작성을 한다. 쉽죠? 기능 회복 점수 받는 거. 수기 작성 내용이 어떻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수기 작성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면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평가 기준이 뭐냐면요. 기능 회복 훈련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한 면담이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직원이 신체 기능 훈련, 기본 동작, 일상생활 훈련 등 기능 훈련에 대해 알고 있으며 수급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면담한다 그랬죠. 요거만 아시면 돼요. 기능 회복 훈련에 대해 알고 있다면은 기능 회복 훈련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기능 회복 훈련이란 뭐냐면요. 기능 회복 훈련이란 요걸 말하는 거야. 신체 기능의 훈련, 기본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요거 세 가지를 말하는 건데 그럼 신체 기능의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신체 기능 있죠. 신체 기능 자세를 향상시키는 훈련, 근력 운동, 지구력 운동, 뭐 관절 운동 다 포함되는 거야. 팔 운동, 손가락 운동. 이거는 언제 제공하냐면 기관에서 신체 프로그램을 제공하시죠.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르신들이 신체 프로그램에서 따라 하실 수 있는 분은 따라하고 다리도 움직이고 팔도 움직이고 근력도 늘어가고 그래서 신체 기능 프로그램은 기관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어떤 운동인지 신체 기능 자체를 향상시키는 운동이에요. 그죠? 거기에 반해서 기본 동작은 뭐예요? 말 그대로 기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앉고 일어나고 앉고 서 있기 여기 있죠? 이동, 보행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 훈련이에요. 근데 이 가장 기본 동작 훈련을 사실은 신체 훈련에서 다 하고 있다고요. 움직이면서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다리도 움직이고 예. 이렇게 이걸 하고 또 어떤 때 도움을 주냐면요. 어르신들이 보행을 할 때 요양보호사들이 훈련을 시켜줘요. 도움을 하면서. 어떻게 보행도구를 할 때는 보행도구를 잡고 일어나고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훈련을 시켜준다고요. 도움을 드리고. 그게 각각 어르신의 상태 보행도구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리고 일상생활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동작을 수행하는 훈련. 우리 일상생활 훈련이 뭐죠? 제가 먹고 식사하고 먹고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옷 갈아입고 이동 동작하고 뭐 요리 동작 가져놓는데 가장 기본적인 동작 일상생활 도움이에요. 그럼 일상생활 도움이 뭐예요? 양치질 할 때 어르신 도움 드리죠. 식사할 때 도움 드리죠. 옷 갈아입을 때 도움 드리죠. 신발 신기고 할 때 도움 드리죠. 이 각각을 도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태에 따라서 식사 도움이 다르다. 상태에 따라서 이동 동작이 다르다. 요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기능 회복 훈련이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능 회복 훈련이란 신체 기능과 기본 동작, 일상생활의 동작 세 가지가 있고 신체 기능은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을 키우는 거, 신체 기능을 힘을 키우는 거고 기본 동작은 앉고 일어나게 하는 기본 동작을 수행하는 훈련이고 일상생활은 어르신이 우리랑 같이 주역 안에서 움직일 때 도움을 주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돼요. 요 훈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시만 들게요. 훈련은 면담에서 제공한다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면담으로 보는 건 뭔데 단지 말씀만 드릴게요. 이런 게 기능 회복 훈련이라는 거예요. 예. 예시만 볼게요. 그냥 앉아서 다리 움직이고 팔 들고 일어나기 안 되기 이게 기능 회복 훈련이에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신체 기능 저희
놀이마당 실버 체조 틀으면 다 있어요. 앉았다 일어나기, 다리 들기, 다리 뻗기, 평상시 우측 기본 동작 훈련을 다 9 한다고 3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기능 회복 훈련 수기 작성한다 끝났죠? 그 다음에 기능 회복 훈련이 어떤 건지 알겠고, 그러면 두 번째가 면담을 하는 거예요. 자, 면담이 어떻게 물어보면요. 수급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기능 훈련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 상태에 맞는 기능 훈련. 그럼 가장 뭐를 얘기하냐면요.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물어볼 때 평가자가 물어봐요. 저 A 어르신은 어떤 훈련을 진행해요? 저 어르신은 워커를 하고 보행도구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행도구를 하게 일어나서 균형 잡기나 이동 도움을 드릴 때 저기 안정적인 자세로 움직이는 훈련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또 아니면 저 어르신은 어떤 일상생활 도움을 주면 돼요? 저 어르신은 식사할 때 편마비가 있어서 왼쪽 우리가 식사 도움 하실 때 반찬이나 이런 걸 접어서 좀 도움을 드립니다.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요게 다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평가 받으신 분한테도 물어봤더니 그냥 수기 작성을 한 거,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수기 작성한 거 확인을 하고요. 질문은 어르신 상태별로 어떤 걸 제공하느냐, 그러면 신체나 기본이나 훈련 중에서 그 어르신에 맞는 걸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찍어도 평상시에 그 어르신 상태를 아니까 일상생활을 할까, 동작 훈련을 할까, 신체 훈련을 할까, 그걸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이해하셨죠? 두 번째, 건강 상태에 맞는 기능 회복 눈을 알고 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요거를 우리 상담 쪽에서 좀 쉽게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능 회복 훈련이 뭔지 알 필요 없고 다시 얘기할게요. 모든 수급자의 잔존 능력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기능 회복 계획을 연일해서 수립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말씀한 급여 제공 계획서 내에 기능 회복 훈련이 있으니까 이거를 체크해서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1번 문제는 끝난 거예요. 수기 작성으로 하기 때문에 1번 문제는 끝난 거예요. 두 번째, 2번 문제가 뭐냐면은 2번 문제는 면담이에요. 면담이 뭐냐면은 첫 번째 끝나고 두 번째가 면담이 뭐냐면 알고 있는지 면담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아셔야죠. 기능 회복 훈련은 신체 동작이 있고 기본 동작이 있고 일상 동작이 있다는 걸 아시고 평가자가 저 어르신에 대해서 기능 회복 훈련을 뭐 시킵니까 하면 세 가지 중에서 아시는 거 하나만 시키면 돼요. 이거만 돼요. 제가 전에는 이거를 뭐 기록하고 프로그램까지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평가에. 그리고 어차피 평상시 다 도움을 줘요. 일상생활 도움 주고 기본 동작 도움 주고 신체 기능, 신체 훈련하면 다 도움을 줘요. 단지 그게 뭔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아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더 헷갈려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면담, 보호자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서 안내 설명한다. 예, 이거는 그대로 연명의료 결정제도에서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던 수급자한테, 모든 수급자한테, 그러니까 모든 일 안 붙어도 보호자 수급자에서 연명의료 제도 안내를 한다고 했으니까 기존에 있던 수급자한테 연명의료 안내 제도를 한번 설명을 하세요. 기록은 아니에요.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고 연명의료 제도가 뭔지. 물론 주약 안 보고 계신 분들한테 필요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라고 설명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전 연명 의향서를 작성을 하시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르신을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요양병원에 있겠나 이런 게 없어집니다. 그냥 조용히 가실 수 있는. 요거 잘해서 설명하세요. 저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설명하시고 요 자료를 주시고 설명하고요. 설명하는 내용은 시설장이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갈 건지,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건지, 요거를 이제 보호자한테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되죠. 있는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따라 작성으로 왔습니다. 설명하시면 돼요. 됩니다. 어르신들 다 알아들을 거예요. 아, 근데 그렇군요. 먼저 이해를 하셔야죠. 다 보... 되었을 경우 그건 어렵지 연명의료를 않습니다. 시행하지 않거나 자, 신설 항목이 생겼습니다. 아까 제가 삭제된 항목을 말씀드렸고 신설 지표를 말씀드렸고 이건 신설 항목이라는 거야. 신설 항목이라는 건 뭐예요? 지표 내에 항목이 추가됐다는 거예요. 자, 원래 그러니까 평가 지표는 원래 있는 건데 여기에 뭐가 추가됐냐면요.
모든 직원에게 연일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한다. 이게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직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한다. 이거 현장 포스터 한 내용이 생겼고요. 모든 수급자에게 연일 이상 폭권, 폭행, 성희롱 예방 및 수급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내한다. 있고요. 환기 수칙에 따라 실내 환기 1일 점검표를 비치한다. 낙상 고위험 대상 기준 안전한 이동을 수급자 방문했다. 이게 다 생긴 거를 반드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건비 지출비를 준수하겠다. 요거서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욕구 사정 식사 간식에 대해서도 생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설 항목은 올해 2026년도부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3년치, 3년치 준비가 아니라 올해부터 평가 전까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자, 신설된 걸 말씀드릴게요. 모든 직원에게 연일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실시한다가 나왔고요. 또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예, 여기 나와서 어떻게 해요? 평가가 잡히면은 연일이지만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운영규정을 교육할 때요. 교육일자, 교육방법, 강사명, 참석자명, 서명만 있고요. 교육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시고 직원이 종사자하고 일자하고 참석자 명만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교육일지가 있으면 요거만 있으면 점수를 받는 거죠. 그래서 단지 요 조건, 모든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조건을 충족하는 걸 말씀드리면요. 자, 내가 교육을 하는 시점에 모든 재직 중인 직원이에요. 오늘 교육을 합니다 하면 오늘 우리 기관에 30명이 재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연차를 내신 분도 있고 뭐 쉬는 분도 있고 뭐 그런 분이 있는데 그날 교육을 할 때 이 직원이 30명인데 1차 교육을 할 때 28명이 들었어요. 그럼 2명이 빠졌죠. 그러면 두 번째 날 또 교육을 해서 2명을 채워서 30명 모두는 채우됩니다. 연일회니까 2번을 해서 채워도 돼요. 또 모자르면 어떻게 돼요? 3번을 해서 이 현재 시행 시점에 재직 중인 직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 이후에 신규 직원은 입사 후 7일 1일 하니까요. 그리고 내가 교육하는 시점에 퇴직한 사람은 교육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니면 2번, 3번 하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교육 날짜에 모든 재직 직원이 그날 나오게끔 해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12월 24일 기준 재직 중인 직원이 모두 교육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연일에 기준을 할 때. 근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 시점에 평가가 잡히면 그 전에 교육을 할 때는 재직 중인 직원의 기준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뭐 충인 거 없습니다. 자, 직원 인권보호 신설.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확인한다 그랬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포스터 기관의 내부 부착하잖아요. 포스터를 성희롱 성예방을 한 포스터는 여기 보시면은 케어포에서 만든 건데 좀 더 이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포스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포스터 하나만 붙여 놓으시면은 확인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기에 위한 프로그램 운영 기간 자체 교육 또는 주기조 안내 기록 등에서 이렇게 나온 거는 이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터 하나만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위 예시 중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거냐, 자체 교육을 할 거냐, 수급자 안내 기록을 할 거냐, 그 중에서 뭐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요 포스터를 붙여 놓는 거죠. 요걸 하시면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수급자 보호자에게 연일 예상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내한다. 안내한다 그랬죠? 자, 안내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편이나 이메일 등 비대면으로 안내한 경우는 관련 자료를 발송 내용을 확인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안내를 할 때 내가 날짜가 있을 거고 내가 문자를 보내볼 때는 안내 방법이 이제 문자 전송이 되겠죠. 여기 SMS 문자 전송이 되고 수급자명이나 보호자 모든 사람한테 하죠. 그럼 안내 내용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안내 내용에는 폭언, 폭이랑 성희롱 예방 및 수급자의 상호를 존중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돼요. 이 안내 내용에. 그래서 그걸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평가당에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거니까 평가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특별한 거 없고요.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안내 문자를 발송을 할 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썼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안내 문구의 폭공성의 안내에 대한 문구가 이렇게 길면은 어떻게 돼요? URL로 보내야 돼요. 이렇게 문구가 길면은 문자 우리가 카톡으로 보낼 때 URL이나 문자를 URL을 이렇게 URL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하셔야 돼요. 예.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가의 기준에 보면요. 자, 수급자에서 우편 이메일 등으로 비대면으로 안내한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는데 발송 내역이 있으면 된 거예요. 비대면으로 안내한 경우. 예, 그래서 요 자료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어디에 들어가면요, 케어포에서 할 때는 문자 발송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부가 서비스의 문자 메시지 발송인데 이 문자 발송이 길이가 크면은 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30자 이내나 이렇게 하면 되게 길죠. 요거를 좀 줄여서 개인별로 체크를 하시고 문자 내용 적용을 하시면 발송이 되는데 이게 LMS가 되면은 문자 3건이 체감됩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발송을 하시던가 그냥 요거 그대로 발송하셔도 돼요. 평가 점수를 받는 거니까.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저희가 그 포스터를 붙이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안내한 문자 내용을 문자로 폭행폭기로 서방과 수급자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되고요. 신규 수급자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 직원 이거 보호 지침으로 해서 제공을 완료하는 거로 받으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환기 수칙이 이제 새로 생긴 항목인데요. 평가 메뉴를 읽어보시면 환기 수칙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고 실내 환기 1일 점검표를 비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환기 수칙은 이 자료 그대로 쓰시면 돼요. 환기 수칙이 있죠? 여기서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 가지고 이걸 붙여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요거 실내 환기 1일 점검표가 요게 그날 있으면 돼요. 그날. 지금부터 해갖고 모아놓는 게 아니라요. 그날 이 실내 환기 1일 점검표가 있고 내가 창문을 열고 그 시간대 창문을 열고 내가 요거 했다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예, 확인 사항을 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죠. 예, 이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일날 거 환기표가 있고 그날 현장에서 창문을 열고 환기하고 체크를 하시라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기 수칙에는 뭐냐면요. 3회 이상 10분당 실내 환기를 했는지 면담한다니까 환기 수칙에도 뭐예요? 3회 이상 10분당 한다. 요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환기 수칙을 하는 거로 요거는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누적이나 이전 자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필수 사항이 뭐라 그랬어요? 노인 학대 신고 안내 게시문 부착이죠. 요게 뭐예요? 노인 학대 예방 포스터. 예. 요거 그냥 다 아실 거예요. 많이 하셔갖고 요거 그대로 붙여 놓으시면 되고요. 또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제가 노인학과 안내문을 게시하고 노인인권 또는 학대 예방 활동을 실시하는데 확인을 한다.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안내문을 게시하고 노인인권 또는 학대 예방 활동을 실시. 그래서 예시를 든 게 현수막 게시라든가 시설 내 영상 장비를 통한 시청각 자료 송출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교육했더니 정말 현수막을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조그맣게 우리 세우는 현수막 있죠. 앞에 입구를 안내하는 거. 예. 평가에 있으니까. 근데 더 좋은 건 뭐예요?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서약서 받으세요. 그거 현수막 돈 비용 들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걸 받는 게 아까 제가 말한 기관에서의 학대 예방을 위한 기관의 조치를 한 거와 또 직원한테 받아두면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더 다르죠. 더 이게 훨씬 효과적이란 거죠. 직접 설명함으로써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죠. 현수막을 그냥 불특정자수가 보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더 책임감을 느끼니까 이거로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돈도 안 들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또 안내문을 게시하고 활동하는 거는 이런 시설 영상 장비라든가 현수막을 틀지 말고 서약서로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욕구 사정을 통해 수급자의 기피식품을 파악하여 대체식품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자, 기피식품을 이 파악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파악이라는 건 뭐예요?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피식품을 파악을 하는 거는 기피식품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요.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피식품을 등록하고요. 없을 때는 내가 파악했더니 기피식품이 없다라고 적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피식품을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욕구 사정을 할 때 기피식품을 파악을 하면 되는데 이게 평가가 신설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욕구 사정만 하는 게 아니라 급여 제공 계획 세울 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급여 제공 계획 세울 때 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능 회복 훈련을 모든 수급자를 평가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 회복 훈련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워야 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려면은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평가 전까지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거죠. 평가자가 잡히면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피식품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여 제공했는지 확인하는 거는 저희 케어퍼는 어떻게 했냐면요. 요양급여 식사 기록, 케어퍼에 보시면 식사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양 쪽에 보시면 여기 보면 식사 도움을 줄 때요. 예. 여기에 기피 식사형 여기 나옵니다. 기피식품이 있으신 분은 기피식품이 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피식품하고 여기 식단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피식품이 있는 사람은 여기 식단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고 대체식품을 제공했다고 여기다가 뭐 대체식품을 제공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케어퍼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세요. 여기다가 제가 지금 기피식품이 있는 사람을 못 찾았는데 이따 찾으면은 이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케어퍼는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기피식품을 욕구사정에서 파악하고 대피 조치사항은 대체식품은 요양급여 식사 기록을 할 때 기록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뭐 평가자가 이번에 평가받았는데 자기가 대피식품을 대체한 게 특별히 없어서 평가자가 뭐 물어보던가 그러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전산만 보고 넘어갔다 그럽니다. 혹시 이런 게 평가자가 대체식품 제공한 게 있어야 하면은 그때 찾아서 제공해도 되고요. 아니면 없으면 뭐 평가자가 판단해서 넘어갈 거예요. 자, 식사 간식 제공이라고 새로 생겼죠. 요번에 생긴 겁니다. 요거 하셔야 돼요.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식사 만족도를 파악하셔야 되죠. 지금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반기예요. 반기별 파악하고 식사 만족도 조사 결과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를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파악한 후에 조사 결과 식사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앞에는 반기고 뒤에는 월 1회예요. 그럼 내가 반기면 뭐예요? 6월 달까지죠. 내가 5월 달에 식사 만족도 조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5월 달 이후부터 제공을 해야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식사 만족도 조사 결과를 월 1회 이상 제공해야 되니까 2026년 1월부터 해야 된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정확하게 따지면, 자, 문구 그대로 따지면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식사 만족도를 반기별 1회 하면 반기면은 뭐예요? 제가 아까 시행일자 기준으로 반기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3월 달에 식사 만족도를 조사를 했으면은 어떻게 해요? 3월 이후부터 월 1회 이상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식사 만족도 조사 결과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했는데 여기 모든 수급자를 조사했어요. 그럼 한 월에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왜? 또 그 다음 반기에 조사하죠. 그 다음 반기 조사할 때까지 여기 어르신이 30명이면 3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중에 하나씩 해서 30건을 채우던 3건을 하던 1건 이상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아, 모든 수급자를 했으니까 매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연결돼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식사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면담, 설문, 상담 등이 있는데 가장 평가를 충족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설문이 제일 편해서 저희는 설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공한 거에 대한 기록은 뭐예요? 식사 간식을 제공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그랬죠? 네. 그건 뭐예요? 제공 사진, 식단표. 그러니까 어르신이 내가 짜장면 먹고 싶다 그래서 희망하는 거를 설문조사에 짜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짜장면을 제공한 기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수급자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짜장면, 어느 사람은 짬뽕, 어느 사람은 탕수육. 예. 그걸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요번 달엔 요 어르신 월 1회 이상 한 건 짜장면 드렸고 다음 달엔 짬뽕 드렸고 다음 달엔 탕수육 드렸다.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요. 이 안에 설문지 작성을 하면 돼요. 모든 수급자한테. 설문지를 줘서 어르신별로 다 작성을 하거나 물어보거나 이렇게 했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반기 아무 때나 해도 돼요. 10월 달에 해도 되고 11월 달에 해도 돼요. 근데 연관된 건 뭐예요? 설문지 작성 후 결과에 따라 앞에도 나와 있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식사 만족도 조사 결과. 조사를 한 이후에 계속 어떻게 해요?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려보면은 제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식사 만족도를 2월 달에 설문지를 했어요. 어르신이 30명이야. 3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 식사 반영을 한 거예요. 2월 달에는 짜장면 A라는 어르신, 3월 달에는 짬뽕 B라는 어르신, 4월 달에는 C라는 어르신. 다 안 해도 돼요. 다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을 여기서 제가 그랬죠. 모든이 들어간 거 모든이 안 들어간 거래죠. 모든은 모든을 다 하는 거고 모든이 안 들어왔으면은 그 중에 반영은 모든을 반영한 게 아니죠. 식사를 제공한다.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한 건 이상 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하면 되죠. 그러다가 하반기에 뭐요? 딱 6월 달이 끝나면 한다는 게 아니죠. 하반기에 내가 다 했어. 그럼 또 한 번 해야겠다. 그러면 8월 달이라 하면은 8월 이후부터 식사 반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케어포가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고요. 여기 개인별 선호도는 본인이 쓰는 거예요. 저희 케어포에 있어요. 식사 만족도 조사라고 보시면은 예, 요걸 만든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를 보고 말씀드려요. 만족도 조사를 해야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를 하고요. 특별히 희망하는 식사와 간식을 무엇이면 개인이 쓰는 거고요. 여기 드시고 싶은 식사는 뭐냐면요. 이거는 내가 미역국 요렇게 쓰는 거예요. 기간이 먼저 써서 제시하는 거예요. 기간이 먼저 써서 제시하는데 요게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요. 기간이 먼저 써서 제시를 하는 거는 식단표로 반영을 하려는 거예요. 먼저 써서 제공하는 건 식단표로 반영을 하려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개인별로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욕구 조사를 해서 반영한 거에 대한 증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식단표 또는 뭐예요? 여기 뭐라고 증명이 돼 있어요? 수급자 반영 관련자죠. 식단표와 제공 사진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어르신이 짜장면을 드시고 싶다고 짜장면을 식단표에 넣을 수 없잖아요. 모르는 어르신이 짜장면을 드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바깥에서 주문을 하고 해야죠. 아니면 나는 바나나라는 간식을 먹고 싶다. 그럼 그 어르신만 바나나를 드릴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거는 이번 달 식단표에서 설문지를 해서 선택한 거를 어떤 배치국, 소고기국, 콩나물국 뭐 이 식단은 계절에 따라 다르죠. 2월 달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고구마, 귤, 뭐 떡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계절마다 틀리죠. 뭐 3월에는 봄 나물 마찬가지로 이런 거 식단표가 월마다 틀리니까 제가 만든 취지는 그래요. 식단표를 반영하기 위해서 월마다 계절에 맞는 음식을 여긴 반기죠. 반기마다 계절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게끔 하고 개별은 여기다 한다. 그래서 개별은 사진으로 증명을 하고 전체는 식단표로 증명한다. 요 취지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하죠. 되죠? 예. 식단표. 자, 드시고 싶은 식사는 식단표로 가는 거고 개별 어르신이 드시는 거는 이렇게 간식이나 식사를 하고 증거물은 뭐요? 식단표나 개별 어르신은 사진, 영수증으로 한다. 말씀드린 겁니다. 요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건 영양사를 두지 않고 모든 식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체에 소속된 영양사가 식단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그랬죠? 저희 식단표를 작성을 할 때 케어포 부분은 저희가 식단표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케어포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식단표가 제가 갑자기 뭐 교육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데 저희 거 식단표를 쓰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영양사가 포함된 건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평가자가 우리 거 이제 식단표를 쓰시는 분한테 이제 전화가 와요, 저희한테. 그 기간, 우리 식단표를 제공한 거를 케어포에 올려놓은 식단표가 제공한 업체가 영양사가 근무하는지. 예,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양사가 식단표를 작성하였는지를 저희 쪽으로 그렇게 와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뭐, 협약서, 공문서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보건의원, 협회 등의 식단표를 사용한 경우는 관련 홈페이지를 확인한다. 이걸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위탁업체에 영양사가 없었대요. 예, 그래서 한수를 당했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 영양사가 위탁업체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고 항상 근무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작은 업체를 쓰지 말고 뭐 식사업체를 좀 큰 데를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얘기 나온 게 뭐냐면요. 식사를 얘기하다가 어르신이 아침에 일찍 오는데 우리가 전량 위탁업체에다 하는데 어르신이 배가 고프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자, 종사자는 자기 업무만 실제로 한 근무만 하면 돼요. 그리고 위탁을 맡겼다는 건 조리원이 없다는 거예요. 조리원이 없다는 건 조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조리라는 건 뭐냐면 뭔가 끓이고 만드는 거예요. 그냥 사서 주는 건 상관없는데, 근데 어르신이 왔을 때 그냥 뭐 죽이 있어서 데펴줬다는 건 괜찮은데 약간 조리를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직원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자원봉사자나 직원이 아닌 사람이 하면 돼요. 외부 사람이 와서.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운영 규정은 뭐예요? 기존에 저기 평가 받으신 분들은 직전에 운영 규정 평가를 Y를 받았으면은 올해는 또 운영 규정을 읽어볼 필요 없어요. 항상 그랬죠. 평가자가 오면은 운영 규정이 맞는지, 왜 3년 전에도 평가받았는데 운영 규정 읽어보고, 급여 제공 지침도 항목이 다 있는지 3년 전에도 평가받았고 공단에서 준 자료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읽어보고, 이런 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 운영 규정을 받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Y로 한다는 거죠. 예. 급여 제공 지침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거 뭐 다 다운받거나 자료 다 있을 거예요.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운영 규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운영 규정의 기준이 뭐예요? 평가에서 원하는 항목의 제목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 서비스 내용 5장 이용료에 대해서 있죠. 5장 이용료에 제가 어떻게 썼냐면요. 평가 기준을 다 썼어요. 자, 이용료는 뭐예요? 노인장기요양법 14조에 따른 본인분과 같은 시행교체 비급여 비용을 비급여는 원장이 정한다고 그랬죠. 예. 고시에 따라서 뭐 내부에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용료 변경 및 절차면 어떻게 돼요? 이용료가 변경되었을 때 고시에 장려비 변경되었을 때 안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런 걸 보시면 돼요. 예. 하시면 되고요. 이용자에게 이용료 변경 시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여기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 규정이라는 건 뭐예요? 남이 타치 못하는 거예요. 기관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 운영 규정을 남이 기관에서 뭐가 빠졌다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 규정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겠잖아요. 표준 근로계약서는 그 내용을 포함한 운영 규정을 표준 근로서를 하는 거고 계약을 할 때요. 표준 약관은 뭐예요? 그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운영 규정은 뭐야?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안내를 한다 그러면 첨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수가가. 예, 여기 여러 가지 내용도 있어서 운영 규정은 기관이 이걸 거꾸로 제가 얘기할 때죠. 어떤 분이 사무원이 뭐예요? 그럼 사무원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사무원이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사무원이 홍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법이나 고시에 없는 규정은 내가 여기다 정하면 돼요. 운영 규정은. 사무원은 사무실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홍보도 한다. 왜? 기관이 정하는 게 운영 규정 아니에요. 왜 남의 규정에 타치를 하는 겁니까? 예, 포함돼서 근로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근로계약에 잘못된 항목이 있는 계약 같은 건 잘못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운영 규정은 뭐 다 가져다가 쓰셨을 테고 있으실 거고요. 급여 제공 지침도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새로 생긴 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권 침해 대응 지침, 뭐 고충 처리 지침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케어포에 자료 있으니까 참고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연도별 사업 계획을 한다. 예. 요번에 평가받으신 분이 제가 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평가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뭐 크게 문제 없고 여기 조금 뜯어 고쳐서 예,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제가 사업 계획서 만들었어요. 이것도 19페이지나 되네. 꽤 많네요. 자,
주야간 보호에 계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사업이 똑같아요. 그쵸? 다 똑같아요. 단지 뭐요? 기간 운영 일정이 조금 틀릴 수 있고 요거만 고치면 돼요. 그 다음에 뭐요? 비급여 수가. 사업 계획할 때는 이 수익과 비용이 중요하니까 수가 요거만 틀리고요. 제가 빨간색만 표시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예, 다 똑같습니다. 그쵸? 종사자 역량을. 그리고 사업 계획은 요거는 평가 기준에 따라서 기관에서 알아서 하시면 돼요. 예, 요 정도만 하시고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요 정도만 하시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았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예. 종사자 관리, 운영까지, 그리고 세부 사업 요거만 하면 돼요. 요거는 뭐예요? 연도별로 틀리는 거예요. 올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평가 준비를 위한 사업을 한다. 평가 준비에 필요한 환경 조성을 한다. 요게 들어가는 거죠. 뭐 2년 전에는 뭐예요? 감염병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한다. 일상생활 소독을 하게 한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 계획서에 제가 요 연도만 바꾸고 중점 사업만 고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결산은 별도로 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평가에서 말하는 이런 명. 자, 세부 사업명. 요거 있죠. 요런 거. 급여 서비스. 요런 항목이 정확하게 여기서 말한 뭐예요? 세부 사업명, 사업 목표, 사업 내용, 사업 대상, 사업 예산, 추진 일정. 예, 요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잘 쓰건 못 쓰건 건 상관없이 평가를 받습니다. 요거 다 포함되어 있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현재 기준으로 과거를 보고 요거 평가 안 하고 요거만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재난 상황 대응. 이거 항상 아시는 얘기죠?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재난 상황 훈련, 화재 발생 대응 훈련 등이라고 바뀌었어요. 화재 발생 훈련 등이라고. 옛날에는 그냥 있었는데.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요. 제가 옛날에 재난 상황 대응 훈련 뭐 해야 돼서 아니 지진, 홍수, 폭우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아무 의미도 없다고 화재 발생 훈련만 하시라고. 왜 어르신이 잊어먹고 종사자도 바뀌고 어르신도 바뀐데 진짜 발생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니까 화재 훈련만 하라 그랬어요. 했더니 어떤 그 평가자가 그랬대요. 왜 화재 훈련만 매번 똑같은 거 하냐고. 그럼 저처럼 말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바뀐 게 뭐냐면요. 화재 훈련, 발생 훈련, 대응 훈련인데 가장 중요한 게 화재 발생이니까 화재 발생 훈련만 하세요. 이거 폭설에 대한 재난상 대응 훈련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똑같고요. 여기서 일자와 시간을 일시로 바꿨네요. 자, 내용이 뭐로 바뀌었어요? 훈련 내용이. 사진이 뭐로 바뀌었어요? 훈련 사진. 왜 훈련이라고 했어요? 기존에 사진을 찍을 때 훈련 사진을 안 찍었나 봐요. 그냥 교육받고 앉아있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옛날 평가의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틀린 건 뭐예요? 훈련 사진이라는 건 뭐예요? 어르신은 우리가 예비군 훈련한다 그러고 TV에서 보잖아요. 화재 훈련한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TV의 영상으로? 물 뿌리고 막 대피하고 연기 나고 나오죠. 그게 훈련이에요. 그런 사진을 찍으라는 거죠. 앉아있는 사진이 아니라. 내용은 뭐예요? 훈련 내용이에요. 여기서 내용을 적을 때는 뭘 적어야 될지 몰랐어요. 제가 얘기했죠. 내용이 있는 거는 뭐야? 내가 훈련한 내용을 하는 거야? 아니면 훈련한 내용의 결과를 하는 거야? 뭘? 명확하게 훈련 내용. 훈련 내용이란 뭐예요? 이 훈련 내용을 적는 거예요. 자, 방송실에서 불이하라고 누가 소리를 치고 각각 맡은 담당자별로 어르신을 모시고 나가고 소화를 진압하고 구호하는 이런 훈련을 했다는 걸 이 자료를 첨부하시고 훈련 내용에 요거를 간략하게 적으셔요. 그래야 돼요. 훈련 내용에. 어떤 훈련을 했다.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어떻게 화재 발생 대응 훈련을 첨부하고 화재 발생 대응 훈련에 따라서 불이야 소리치고 각각 종사자별의 역할을 만들어서 어르신을 모시고 밖으로 훈련을 하고 모의 훈련을 했다. 소화기로 불을 끄는 요 내용이 있으면 되고 사진이 있으면 돼요. 됐죠?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수급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하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수급자와 직원을 대상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이 아니죠. 그럼 내가 언제요? 내가 시행한 날짜 일시, 시행한 날짜에 어르신하고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몇 명만 해도 돼요. 다 해도 되고 10명만 해도 되고 한 명이 빠져도 되고. 예.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어떤 평가자는 이것까지 했대요. 훈련 사진에 수급자와 직원인데 수급자가 안 보였다고 점수를 못 준 사람도 있었어요. 이 훈련 사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르신을 안고 뛰는 걸 연출을 하세요. 이거
다 넘어가죠. 그래서 상반기 하고 하반기 2번 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계획서나 프로그램 계획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필수 사항 외에는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옛날에 사업 계획서는 진행자명도 있어갖고 이걸 도대체 진행자명을 어떻게 쓰냐 고민을 하고도 했었어요. 이건 없어졌어요. 자, 그럼 똑같아요. 필수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요. 프로그램명, 목표, 내용, 일정 횟수 다 틀려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분이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자, 요번에 사회적응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사회적응 연간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이분이 만든 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분은 프로그램 명을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큰 틀로 잡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필요하다. 그리고 개요, 일정,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장소, 뭐 횟수, 월 1회, 그리고 목표를 이렇게 잡았고 프로그램 내용을 1월 달에는 분리수거, 2월 달에는 재를 식어, 3월 달에 소방서 경찰 알아보기, 12월 달에는 키오스크 체험, 노래방 체험. 예. 이거 문제될 거 없죠? 이렇게 잡았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 각각에 대해서 목표를 잡고 각각에 대해서 내용을 잡고 각각에 대해서 횟수를 잡고 그렇게 잡으신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필수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안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서 평가를 돼요. 예. 저는 어떻게 잡았냐면요.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저는 이거 세 개를 묶어서 잡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잡았어요. 신체 기능의 목표, 인지 기능의 목표, 사회지능 기능의 목표, 가족 지지의 목표. 그리고 프로그램 일정은 신체 기능은 주 3회 이상, 네. 인지 기능은 주 3회 이상, 사회적응은 월 1회 이상. 왜? 월 1회라고 적는 것보다 월 2회도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최소니까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렇게 잡고 프로그램 일정도 하고 대상 및 인원, 뭐 프로그램 당일 입소자라고 했어요. 장소는 프로그램실하고 일정을 이렇게 놓고 프로그램 내용은 신체 활동이라고 큰 틀을 만들었고 인지라고 큰 틀을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 인지라고 하면은요. 자, 보세요. 신체 활동이라고 하고 각각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해요? 유튜브에 있는 케어포 놀이마당을 해갖고 놀이마당을 틀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요? 하나의 내용이지만 각각 프로그램만 이 놀이마당에 가면은 뭐요? 각각의 프로그램과 우리 실버 체조하는 거죠. 그게 다를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 또 어떠신 분은 모든 프로그램 내용 있죠. 케어포 프로그램에 등록된 거. 프로그램 보면 정보 관리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 내용을 다 출력해서 붙이신 분도 있어요. 이래도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만드냐면 프로그램 계획서라고 만든 거예요. 그냥 여기 내용에 있고 실제는 이 케어포 안에 다 있죠. 그렇죠. 주별 프로그램 일정이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할 신체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작성만 하시면 돼요. 그냥 신강 프로그램 작성 이렇게 등록해서 작성 일자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를 고치시거나 내용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래도 돼요. 왜? 필수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제가 여기서 얘기하자는 거는 명확하게 평가에서 기준이 없다. 그럴 때는 내가 필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가장 쉽게 작성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 틀리죠? 이분하고. 예. 진짜 옛날에 어떤 분을 봤더니요. 이 프로그램명 목표 내용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50개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50개잖아요. 50개에 대해서 목표 내용을 다 쓴 거예요. 그리고 그 50개를 1년치를 365일 얘는 언제 한다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계획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요거로 넘어가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제가 이렇게 바뀐 거를 좀 보셔야 돼요. 바뀐 게 뭐예요? 체계가 있다. 비상연락 체계가 있다. 체계랑 비상연락망이 있다는 거랑 비상연락 체계가 있다는 건 뭐가 틀리지? 조금 틀려요. 체계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는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비상연락망이라고 하면 그냥 전화번호만 있었구나. 이 체계라는 건 뭐예요? 내가 윗사람한테 보고하고 윗사람은 누구한테 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응급상황 대처법, 담당 역할, 비상연락 체계. 그래서 요건 관련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요. 여기 보면은 이 자료에 보면은
제가 만들었을 텐데. 예. 요걸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요 체계가 있으면 돼요. 전에는 비상 연락망이었어요. 이제는 비상 연락 체계예요. 그래서 요거만 추가를 시키거나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제 자료에 이름을 넣거나 아니면 기존 자료에 갖고 계신 거에 체계라는 건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연락을 한다. 요 체계예요. 그래서 이 평가가 바뀐 게 연락망이 체계로 바뀌었다. 체계라는 건 단계별로 연락해야 될 거 있다. 그 다음에 담당 역할이 생긴 거죠. 담당 역할이 생긴 거는 그러니까 여기 매뉴얼에도 자, 내가 역할. 요양보호사는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고 응급상이 발생했을 때 팀장에게 보고한다. 이게 담당 역할이에요. 간호조무사는 병원 응급승진 응급조치를 하고 일지한다. 시설장은 보호자 연락 및 세견한다. 요 정도만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어렵게 쓰지 마시면 돼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발생한 사람이 응급상이 생기면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고 팀장에게 보고하고 이거든요. 이거를 어렵게 너무 멋있게 쓰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자료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담당 역할은 어떻게 해요? 아까도 제가 소방훈련에서 질문일 때 담당 역할이 뭐세요 할 때 제가 만든 자료에는 이름을 넣지 않아요. 종사자. 왜? 이름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직종별로 아까 제가 소방도 여기 말씀드렸지만 여기 여기도 직종별로 예. 제가 이거 대처반 이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대피 유도반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소아진압반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구조구조는 간호. 그래야지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고 하기 쉽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문구가 바뀌었을 때 제가 뭘 공부했냐면 체계라는 게 뭔지 하고 제가 비상연락 체계라는 걸 검색을 해봤어요. 연락체계는 예상치 못한 사고 또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할 때 관련 당사자 및 기관 간에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한 통신 보고 시스템이래요. 그럼 기존에 전화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연락하고 결국 최종 보고가 119로 되고 시설장한테 되고 보호자한테 된다.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평가 매뉴얼이 바뀌었을 때 문구가 바뀐 거를 항상 검색해서 무엇인지 수렴을 한다는 게 있는지 체계가 한지 그걸 공부하시면 됩니다. 잠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돼요. 이 기피식품이 등록된 사람은 저희 쪽에서 식사를 제공을 할 때 기피식품에 이게 보여요. 근데 아까 식단하고 확인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가 식단하고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식단표 보기를 한 거예요. 식단표 보기를 해서 이 기피식품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조치사항을 체크하시고 조치사항을 쓰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저희 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걸 얘기하시면 되고요. 또 아까 제가 그 프로그램 사업 계획서 하잖아요. 요번에 평가받으신 기간은 제가 물어보니까 저희 프로그램 계획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평가를 받으셨대요. 단지 뭐냐면 사회 적응이 12개월로 안 돼서 아까 제가 말한 있잖아요. 사회 적응 계획서. 예. 사회 적응 그 프로그램 계획서 있잖아요. 예. 요걸 기반으로 올해 새로 생긴 거니까 요거만 따로 문서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나머지는 아까 어떻게 프로그램 우리 계획에 필수사항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응급사항까지 말씀드렸고요. 연락 체계가 구축되는지 했고요. 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자, 모든이라는 거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면 되죠. 그렇죠? 반기 하면 되죠. 똑같은 거예요. 시행일자 기준 재직 중인 직원이라 그랬고 상반기, 하반기 해야 됐고 자, 이 교육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교육 내용은 노인인권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에는 뭐냐면요. 노인인권 보호 지침, 권리보호, 학대 유형, 학대 예방 및 대응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한 게 요 교육 내용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 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요 문구만 써서 교육 내용을 하던가요. 교육 방법은 자체적으로 하면 되고요. 참석자 서명은 저희 쪽에 이제 참석자를 등록하고 서명을 요청을 하셔야 돼요. 직원한테. 그럼 직원이 저희 앱을 깔리고 있으면 앱으로 바로 서명을 하면 되고요. 아니면 문자가 가면 문자 URL로 바로 서명이 갑니다. 나머지는 다 아시는 거예요. 예, 앞에서 얘기한 거로 가름을 할게요.
복지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한다. 직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복지 포상을 제공한다. 예. 복지 이게 바뀌었죠. 직원에게 하라 그러네. 직원에게 당연한 건데 좀 더 명확하게 했네요. 복지 포상 제공은 제공 대상을 확인한다. 확인사항에 있는 거요. 제공 대상, 제공 일자, 서명, 포상 상품 등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예. 이게 왜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물품을 전에는 물품 구매한 것만 있나 봐요. 내가 물품을 구매한 게 있는데 이거를 직원한테 안 줬나 봐요. 자기가 가져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건가요? 정확하게 누구한테 했는지 그분의 서명까지 받으라는 거예요. 복지 보상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평가 당일 기록이라는 확인 문구가 없죠. 그러니까 평가가 며칠 전 엊그저께 평가 받으시니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안 해도 평가 당일 확인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2025년도 거, 2024년도 거 보고 점수를 줬다. 2026년도 거는 안 봤다. 그래서 제가 우리 케어포가 아직 이거 개발을 안 했으니까 2026년도 거에 제가 이렇게 했죠. 개발을 안 했으니까 만약에 하시려면은 제공 대상을 명확하게 받으셔서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마시라고. 어설프게 해서 제공 대상이 없어서 평가를 받지 못하게 하지 말라고. 근데 요거 바로 2월 달에 개발할 겁니다. 여기 제가 1월 예정이라고 했네요. 벌써 2월인데. 아마 요번 27일 날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조만간 빠르고요. 네. 이해하셨죠? 영수증 하시면 된다. 여기 생겼다. 제공 대상이 생겼고 영수증 2가지가 있으면 된다. 넘어갈게요. 고충 처리 뭐 그대로죠. 고충 처리 알고 있으며 직원은 고충 처리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직원과 시설장 왜 구분했는지 모르겠어요. 시설장은 직원이 아닌가? 어쨌든 직원과 시설장은 고충 처리를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히 받는지 면담을 통해서 확인한다. 자, 고충 처리 절차 아시죠?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기본으로 바꾸시면 돼요. 이걸 7일로 바꾸셔도 돼요. 근데 30일이란 건 제가 일부러 길게 잡은 거예요. 7일이 포함되니까 그 안에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고충 처리 접수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건의함으로 하죠. 건의함은 뭐 익명으로 하죠. 익명으로 하는 걸 건의함으로 하는 거고 또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직원회의 때 직원회의 때 하는 고충 처리는 좀 다르겠죠. 겨울에 추운데 따뜻한 커피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꿀물을 좀 사주세요. 직원들이 따뜻하게 일을 할 수 있게 이런 건 직원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 뭐야?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 이거는 뭐예요? 누가 맨날 저 괴롭혀요. 이런 건 여기다 넣는 거죠. 고충 처리한 그죠? 요거는 뭐야? 상담은 요거 시설장하고 고충 처리하는 거는 이건 개인적으로 어떤 거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고충 처리 접수가 익명까지 다양하게 접수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아시고 고충 처리의 가정은 어떻게 해요? 모든 기관이 고충 처리 접수해라. 그러면 나중에 그걸 갖고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 근데 우리는 30일이다. 30일이면 7일 날 해도 되고 그 다음 날 해도 되고 최대 30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면담이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한테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해 아시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면담할 때는 뭐예요? 직원이 모를 수가 있어요. 잘해줘도 당연한 건 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는데 고충을 처리해서 해준 거다. 그거는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환경 개선, 직원이 근무 활동을 편하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한 것도 고충 처리고 직원이 이걸 쓸 수 있죠. 사회복지사님, 저 올해 평가 공부해야 되는데 교육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교육 보내주세요. 아니면 교육 듣게 해주세요. 네, 이것도 하나의 고충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충 처리란 건 그러니까 필요한 거를 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없습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요거 욕창 예방 8가지 아시죠? 제가 케어포 있습니다. 제가 케어포까지 들어가면서 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단지 요 자료를 제가 심플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너무 힘들게 설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탈수 예방은 어르신들 여름에는 물 많이 드세요. 낙산 예방 어르신들 미끄러진 신발 하지 마시고요. 움직일 때 일어날 때 조심스럽게 일어나세요. 요 정도만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어렵게 쓰지 마세요. 자, 변경된 거 필수 요거 생겼죠? 기피식품 파 생겼죠? 치매가 받은 경우 요거 있죠? 치매 진단이 받은 경우 그게 뭐냐면요. 평가면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수급자가 침해 침단을 받은 경우 Y로 평가하며 처방적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다. 객관적인 자료, 처방의 진단일 등은 해당 회기 반기 내에 유효한 경우 인정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늘 평가를 해요. 오늘 어르신을 평가를 하는데 치매 진단을 평가를 하는데, 근데 이 어르신이 처방전이 가져왔는데 처방전이 오늘 반기별로 평가잖아요. 해당 회기 반기 내에서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전이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처방전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회계 반기 내에 유효하지만 내가 오늘 시행을 하는 일자에서는 오늘 날짜인데 처방일이 지난 거죠. 그건 유효하지 않아요. 항상 시행 일자이죠.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처방전이 1월 1일부터 1월 30일 거면 1월 달에 치매 평가를 했으면 유효해요. 근데 2월 달에 내가 해당 반기 내에 치매 평가를 하는데 처방일이 지난 걸 가져오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걸 가져와야죠. 이해하셨죠, 요거? 예. 그리고 뭐 아까 CIST 평가는 교육에서 이수하지 않는다. 예. 이거 여기 있어도 될 거. 우리가 치매 위험도 평가할 때 CIST 교육 평가 이수는 하지 않습니다. 기피식품 얘기 말씀드렸고, 자, 평가 대응 요거 아까 말씀드린 거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료를 만들었어요. 작성되는 그림 등이니까 이게 2번, 3번, 4번 다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안 했어요. 아니, 잘 보라고. 별이 어디에 위치하는 거지 그림이 아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하여 작성되는 그림이 아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만 이해를 하더라고요. 각각에 다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얘기했네요. 요거 같은 얘기 하네요. 그죠? 여기 했네요. 근데 여기 뭐예요? 평가의 시행일자 포함이라는 거예요. 평가의 시행일자 포함 말씀드렸습니다. 자, 외부 기관의 연계가 바뀌었는데요. 뭐가 바뀌었냐면 이건 제가 좀 공부하다가 모르겠는데 수급자가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도 포함하긴 함이고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받는 시간 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도 받은 내용이라 그랬는데 바뀐 게 뭐냐면요.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 시간 내에 종사자와 동행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내용. 이게 왜 바뀌었을까? 서비스 제공받은 시간 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내용과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 시간 내에 종사자와 동행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내용.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 시간 내와 수급자 서비스 제공 시간 내. 문구 그대로라면은 수급자는 이동 서비스니까 시간이 다른 거고 주야간보호는 8시부터 8시까지니까 더 늦게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 차이밖에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사자가 대행해서 종사자가 동행하여 의료기관에 진료받은 내용을 적으란 얘기죠. 예. 왜냐면은 의료기관하고 공단하고는 보건복지부가 다 연계돼 있죠. 예. 수급자가 언제 병원에 갔는지 알죠. 예,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종사자가 동행하는데 여기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는 거는 별도의 얘기쓰지만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수급자가 병원에 가서 투석하는데 3시간 동안 요양보호사가 가도 되냐 안 되냐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급여 제공 기록지에는 병원 동행, 이동도움의 세부 내용의 이동도움 병원 도행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주야간 보호는 1대7이기 때문에 좀 틀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종사자가 대기를 하지 어르신한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어르신이 투석을 해. 만약에 병원이 3시간이라면 갖다 모셔다 드리고 와요. 그리고 어르신이 또 오실 때 또 모시러 가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고 공단이 얘기를 안 해줘요. 얘기를 안 해주지만 뭐 썰만 있어요. 그렇다. 특히 방문 쪽에 그런 게 많죠. 예. 어쨌든 그런 게 있다. 요거는 명확하지 않은 거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슈도 있죠. 이동 서비스 수칙이 있다. 예. 옛날에는 이동 서비스 수칙에 차량 운행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일정이 변경될 때마다 이 차량 운행표를 다 보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제가 그때 평가할 때 너무 이상하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2026년도에 바뀌었어요. 이동 서비스 수칙과 차량 운행표가 바뀐 거예요. 그럼 두 개면 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동 서비스 수칙을 그냥 제공하면 되죠. 차량 운행표는 수급자 보호자한테 제공한다. 그냥 보내주면 돼요. 예. 언제 보내주라는 얘기 없어요. 평가 전에 보내준 기록만 다 있으면 돼요. 모든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든이 없어서 한 사람한테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차량 운행표는 당연히 보내야겠죠. 올해 그냥 한번 보내세요. 그래서 차량 운행표를 다 보내서 변경됐다고 보내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1회 한번 보내시고 나머지는 변경이라든가 그런 거는 필요시에 보내는데 보내봤자 의미 없어요. 안 보면 직접 전화하셔야죠. 그쵸? 좀 늦습니다. 내일은. 의미 없는 거니까 한 번만 보내세요. 이전에 하기에는 변경시마다 보낸다 그랬는데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다시. 제공하며 차량 송용 시간 등 문자를 통해 알린다. 자, 차량 송용 시간이라지만 정확하게는 뭐예요? 이동 서비스 일정 시간이에요. 그거를 보내면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승하차 시간, 이동 시간 등이지 이게 두 개 포함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혹시 평가자가 이동 서비스 일정 보내는데 왜 이동 시간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평가자가 없겠지만 그랬을 때 이동 시간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동 시간이라는 건 어르신이 차를 타고 옮기는 기간까지 오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 근데 그때 다르죠. 매일매일 다르죠. 5분 늦을 수도 있고 10분 빠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수급자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제공 기록 조건으로 1회 이상 하시면 돼요. 평가 전에 하시고요. 의미가 없다. 교통상.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그 케어포에 있는 거에 그 보호자 소통하는 거 있죠? 그거를 한번 보내시거나 아니면 여기 어디 있죠? 가정통신문이라고 돼 있네. 여기에 선택하는 게 있어요. 사용 항목 설정에 여기다가 이동 서비스 쪽으로 체크해서 보내면 돼요. 아니면은 뭐 개별로 어르신이 바뀌거나 뭐 상황이 바뀌어서는 따로 보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소독 멸균 일자, 비품명 소독 방법. 소독 멸균을 요하는 간호 비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용 후에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뭐로 해요? 끓이는 걸 하죠. 물에 끓이면 돼요. 열탕. 증기 소독을 하시면 돼요. 증기 소독을 하면 되고요. 이게 필요하면 이걸 사시면 돼요. 근데 뭐예요? 의료용 인증을 받아요. 그냥 증기 소독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주전자 하나 놓고 거기다 붙여놔요. 그날 증기 소독으로 끓였다고. 우리가 애들 끓이듯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디는 뭐 자연 살구도 하더라고요. 뭐 비싸게 주고 하는 데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자, 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일회용 간호비품은 구입 일자 및 구입 수량, 사용 기간 등 관리 대량에 기록해야 한다. 근데 2026년 1월부터 적용한다 그랬죠. 관리를 하는데 2026년 1월인데 사용 기한하고 구입 일자, 구입 수량은 당장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1월 1일자 기준으로 관리를 하세요. 다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작년에 요양원 평가할 때 투약 관리가 있었어요. 투약 관리를 제가 우리가 프로그램인데 2020년 1월부터인데 2025년도부터 하라 그랬죠. 2024년도 평가인데 근데 왜 1월 1일부터 새해가 바뀌는데 투약은 그날 하루하루마다 단위가 틀리니까 그때부터 관리를 했어야 된다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기존에 일회용품이 있으면은 제 얘기예요.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회용품이 있으면 일회용품 구입 일자를 1월 1일 날짜로 다시 구입 수량하고 사용 기간을 다시 관리 대장에 기록해 두시란 얘기입니다.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뭐 평가에서는 이걸 보죠. 현장에 그게 있는지 관리 대장이 있는지. 근데 1월 1일 날 왜 안 했냐고 따지는 평가자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말에 제가 반대급부를 하기는 그래요. 어차피 사용기간이 1월 2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관리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의약품 사용기한 및 보관 상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한다. 여기서 일반 의약품이란 건 아시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거. 뭐 약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죠? 일반 의약품, 뭐 빨간 약이라 그러나 포세이 뭐라 그러나 그런 거 있죠? 붕대, 반창고, 예. 이런 것들 우리가 사갖고 다 관리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뭐요?
폐기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냐면요. 이게 현장인데, 기록과 현장인데 관리대장이 있고, 관리대장에 있는 약품하고 실제 있는 약품하고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약품, 관리대장에 없는 약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관리약품에 있는 사용기간이 지난 거가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죠. 예, 그거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급여 서비스 제공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요걸 누르시면 또 글로 가요. 물고 늘어집니다. 제가 앞에서는 평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요번에 바뀌는 전체적인 급여, 급여 업무가 어떻게 바뀌는구나. 이 큰 흐름을 알으셔야 돼요. 2026년은 전체적인 급여 업무가 어떻게 바뀌었거나, 요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급자가 들어오면 뭐 기본적으로 하시잖아요. 수급자를 정보를 등록하고 보호자 정보 등록하고 서류를 확인하고 표준약 간의 계약을 하고 이 수급자가 들어올 때 해야 될 거 뭐 이동 서비스 수칙이나 안내하고 상호 전적 안내하고 그리고 뭐 언제부터 몇 월 며칠부터 이용하실 것인지 뭐 차량을 어떤 차량을 해서 이런 걸 다 잡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 하루에 다 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날까지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하고 뭐 이건 연이니까 나중에 해도 되고요. 그렇지만 신규 수급자일 때는 급여 개시 전까지가 엄청 바빠요. 이거 다 하고 뭐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계획도 세우고 급여 제공 여기까지 해야죠. 이렇게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면은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규 수급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기존 수급자에도 급여 제공을 해요. 이동 서비스 일정에 따라 어떻게 해요? 이동 서비스 운전하시는 분은 그 장교양원이 이동 서비스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동 서비스 하고 모시고 온 다음에 뭐 출석 체크를 하겠죠. 확인하고 일정 체크를 한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요양급여하고 간호사는 간호급여하고 프로그램은 급여하고 식사 시간 되면 식사 제공하고 뭐 식사 기록하고 이게 매일매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동 서비스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급여를 제공했는데 우리가 급여를 제공한 게 계획에 따라 제공한 게 잘 맞는지 한번 평가를 하자.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하고 그리고 이 어르신들 중에 우리가 또 좀 문제가 있는 어르신을 골라서 우리가 사례회의를 하고 사례회의를 평가를 하자. 그리고 상담을 쭉 하면서 어르신이 좀 상담에 따라서 어떤 욕구가 새로 생긴 게 있는지 보호자하고도 얘기해보고 어르신이다 하고 이렇게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서 다시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든가 다시 급여 제공을 바꾸든가 이게 전체적인 업무 흐름인 거고요. 이 큰 흐름에서 새로 바뀐 게 뭐냐면요. 요 새로 생긴 건 상관없어요. 뭐 식사 만족도 뭐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큰 줄기에서 뭐냐면 낙상 위험도를 반기별로 하고 욕창 위험도 반기, 인지 기능도 반기,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반기. 요게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직원들한테 이 업무를 하게끔 기준을 만들어 주느냐. 요게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과거 거를 말할게요. 이거 2024년 걸 말할게요. 지금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쉬웠어요. 그냥 연일회니까 한 번에 다 했어요. 그렇죠? 연일회라는 거는 연일회니까 우리가 연일회에 이 조건을 충족하면 됐어요. 연일회에 이게 한 번 있으면 되고 이게 한 번 있으면 되고 이거 한 번 있으면 되고 이거 한 번 있으면 되고 여기 한 번 있으면 여기 한 번 있으면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옛날 거 얘기하는 거 옛날에는 신규 수급자가 들어오면 낙상, 욕창, 인지 똑같지만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고 쭉 보다가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했어요. 왜? 급여 제공 결과 평가라는 건 급여 제공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보는 건데 신규가 없으니까 옛날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작년에 넘어온 사람을 낙상, 욕창, 인지, 욕구하고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했어요.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웠어요. 이렇게 한 번에 했는데 새로 바뀐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상, 욕창, 인지가 반기. 급여 제공 결과 평가가 반기. 나머지는 요일이래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낙상, 욕창, 인지, 급여 제공 결과 평가가 1년에 2번 있어야 되고 욕구 사정이 한 번 있어야 되고 급여 제공 계획이 한 번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시는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요 기준을 충족해야 돼요. 요 기준보다 더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전제가 뭐가 있어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라는 건 뭐예요? 이전에 급여 제공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 급여 제공 계획대로 급여를 했는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울 때는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이 있어야 돼요.
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자, 2026년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2026년 올해 신규 수급자가 지금 들어왔어. 신규 수급자가 오늘 딱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신규 수급자가 들어왔으니까 신규 수급자가 급여 개시 전까지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규 수급자일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낙상, 욕창, 인지,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못하죠? 욕구 사정, 급여 제공 세우죠? 신규는 한 번에 다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상반기에 들어왔어요. 하반기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 반기죠. 이 사람이 이제 반기가 지났어. 그 다음 반기야. 그 다음 반기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반기는 뭘 해야 돼요? 낙상, 욕창, 인지, 급여 제공 결과 평가. 왜? 요 앞에 세운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렇게 했더니 내가 필요시 이걸 해도 되고 급여 제공 계획을 다시 세워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뭔 소리야 하시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어떻게 얘기하든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어설프게 가지고 있으면 제가 살짝 꼬우면 더 헷갈려. 아예 머리를 비우시던가. 자, 한 번만 더 뒤에 걸 얘기를 할게요. 요거까지 얘기하면 더 쉬울 거예요. 작년에 있던 수급자들을 올해 평가래요. 올해 평가자가 내일 모레 온대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평가 전에 급여 제공 계획을 다 세워야 된다 그랬죠. 왜요? 기능 회복 훈련 때문에. 그러면 평가자가 내일 3월 달에 오니까 작년에 있던 사람들을 다 세워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작년에 있던 사람들을 연일이지만 상반기에 한 번씩 하라 그러니까 낙상 요체되니까 지금 상반기에 제가 하는 거예요. 작년에 있던 사람을 다 끌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요. 낙상, 작년에 있던 사람이요. 어르신 신규 없어요. 작년에 있던 어르신 10분을 낙상, 욕창, 인지하고 급여 제공 결과 평가까지 해버려요. 왜? 기존에 있던 급여 제공 계획을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구 사정까지 해요. 그래서 보니까 별 상태가 특별한 게 없어. 그대로 이전 계획도 잘했어. 그래서 이전과 특별한 게 없을 때는 급여 제공 계획을 어떻게 해요? 이전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작성을 하면서 어르신의 상태가 변하지 않았다 하면 급여 제공 계획이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또 한 분을 또 한 분을 모시고 왔어. 이렇게 해서 8분을 했고, 그 다음 분을 했는데, 낙상도 가져왔으니까 상태가 변하지 않았어요. 욕창도 변하지 않았는데, 인지를 가져왔더니, 인지를 평가했더니 작년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인지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했더니, 기존의 급여 제공 계획이, 작년에 세운 급여 제공 계획에 인지 기능이 좀 약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자, 욕구 사정도 했다고 하고요. 욕구 사정도 별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계획이 작년 거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조금 변경이 돼야죠. 인지 쪽이 좀 추가돼야겠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있던 사람을 다 어떻게 돼요? 1번 항목을, 이 항목을 다 충족하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급여 제공 계획이 작년 거와 같으냐 다르냐. 또 뭐야? 여기서 어르신이 작년 게 또 한 사람을 왔는데 어르신이 자꾸 넘어져. 그래서 이상해서 낙상 위험도를 체크했더니 어르신이 시력이 아주 나빠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상 위험은 이전 거와 다르게 변경을 하고요. 그래서 낙상 위험을 변경을 했더니 급여 제공 결과도 이전과 달라. 그리고 욕구 사정은 별게 없어. 그러면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울 때 이전과 다르게. 그래서 10명 중에 인지가 바뀌고 낙상이 바뀐 사람은 이전과 기록이 다 틀리고 급여 제공 계획이 틀리고 나머지 8명은 똑같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여기서 이제 다시 들어갈게요. 자, 이제 한 번만 갑니다. 네, 영상 들으시면 돼요. 자, 신규 수급자, 여기서 신규 수급자 들어왔어요. 그죠? 신규 수급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낙상, 욕창, 인지,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울 때 이걸 다 반영해야 되니까 낙상, 욕창, 인지,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계획이 없으니까 욕구 사정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워요. 맞죠? 신규 수급자가 들어왔죠. 그죠?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신규 수급자는 들어왔고, 그리고 또 작년에 있던 수급자도 해야 돼. 상반기에.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다 가지고 와. 이전 자료 가지고 와. 이전 자료 다 가져와서 만드는데 상태가 변한 거는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상반기에 들어온 수급자하고 작년에 넘어온 수급자하고 다 끝났어. 그 다음에 하반기가 돼. 하반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반기가 될 때는 평가에 요거만 하면 돼. 낙상, 욕창, 인지, 급여 제공 결과만 해야 돼. 근데 상반기에 했는데 하반기에 뭐 6개월 만에 큰 상태가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뀌어. 물론 한두 명이 있겠지. 아무것도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그 대신에 상반기 3월 달에 한 거랑 7월 달에 한 거랑 어르신 상태가 변화가 없다. 근데 3월 달에 한 거랑 3월 달에 했는데 하반기에 또 했어. 그럼 어르신 상태가 변화가 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결과를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시니까 하나를 더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의 날짜하고 얘의 날짜하고 다른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번만 더 꼬아서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만 더. 자,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울 때는 앞에 기능, 낙상, 욕창, 인지하고 욕구 사정을 평가를 해서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규 수급자가 들어오니까 신규 수급자는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신규 수급자는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워요. 근데 신규 수급자가 다음 반기가 됐어요. 이 수급자가 지금 들어온 사람이에요. 2월 5일 날 들어왔는데 다음 반기면 뭐예요? 제가 이제 2월 달에 들어왔고 이제 다음 반기 뭐예요? 제가 7월 달에 해요. 이게 2월 달에 입소를 했고 7월 달에 하는데 2월 달에 들어온 사람이 별 바뀐 게 없잖아요. 신규 수급자가 낙상, 욕창, 인지 별로 없어.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를 해도 기존에 급여 제공 세운 거가 별 바뀔 게 없어. 그러면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욕구 사정도 변화가 없어.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럼 신규 수급자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됐죠? 자, 상반기에 라고 볼게요. 작년에 넘어온 수급자가 있어요. 작년에 넘어온 수급자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 계획을 올해 다시 세우게 돼 있죠.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는데 특별하지 않으면 이전 자료 가지고 와요.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작년에 10명. 욕창도 이전 자료. 그리고 급여 제공 결과 평가도 이전 자료를 가져와서 특별한 게 없으면은 바뀐 게 없다. 욕창도 특별한 게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계획을 이전과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바뀐 게 있다면 작성을 하는데 내용이 이전과 같느냐 다르냐 그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다 됐죠? 그럼 끝났어요. 요 조건을 만족시켰어요. 요 동그라미 조건을요. 하반기에는 요거만 하래요. 하나, 둘, 셋, 넷. 하반기에 하는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해요? 상반기에 했던 거를 또 하는 거예요. 낙상? 어르신 상태가 변하지 않아. 욕창 변하지 않아. 인지 변하지 않아. 급여 제공 결과 변하지 않아. 그럴 때는 이걸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반기에 했더니 어르신이 갑자기 이전보다 뭐요? 갑자기 급격하게 넘어졌어. 보행 도구를 써야 돼. 그럼 낙상 평가를 다시 하고 급여 제공 결과에 어르신이 이동도면에서 보행 도구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 따라서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하죠. 보행 도구를 쓰기로 했으니까 이때 다 하고 이걸 가지고 사례 회의도 쓰는 거죠. 이해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워서 제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급여 제공을 할 때 대면하고 비대면이 있어. 대면은 직접 서명을 해야 돼요. 서명한 종이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보호자한테 설명을 할 때는 보호자가 오시기 힘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동 서비스 할 때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가장 편한 건 뭐예요? 전문으로 급여 제공 계획서를 발송을 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걸어서 안내를 하시면은 이 대면 확인 서명을 받았다는 걸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얘를 해도 인정을 해주고 얘를 해줘요. 그리고 하면서 확인 서명을 받은 다음에 공단에 통보를 하시면 돼요. 지체 없이라는데 지체 없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절차를 거쳐서예요. 절차를 거쳐서라는 건 뭐야? 내가 서명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서명 받기 느리면은 3일 어르신이 안 해준다. 그럼 3일 동안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해줬다. 그럼 지체 없이 바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을 적용 기간을 할 때 제가 오늘 수급자 들어왔으니까 다음 연도 12월 30일까지 잡으세요. 물론 인정 유효 기간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12월 30일까지 잡으세요. 그래야지 이걸 12월 30일까지 안 잡고 오늘 왔는데 다음 연도 365일로 잡으면은 적용 기간이 끝나면 또 해야 돼요. 근데 연일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수급자가 와서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웠으면 내가 오늘 2월 5일 날 했으면 내년에 5월 달에 해도 되고 7월 달에 해도 되고 6월 달에 해도 돼요. 왜? 모든 수급자를 정기적으로 같이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원장이면 그랬어요. 야, 직원들한테 작년도에 있는 수급자들 올해 2월 달에 다 세워.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적용 기간을 1월 이전으로 하면 안 되는 서 차기 연도 12월 30일까지로 무조건 하세요. 그리고 아무 이상 없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내가 평가하면은 그때 다시 적용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잡아놓고 또 여기서 작성해서 또 이렇게 가고 또 잡아놓고 이렇게 가고 근데 짧게 하면은 힘들다. 됐죠? 그리고 또 가끔 물어보는 게 있어요. 공단하고 기준을 얘기하는 게 물어보고 있어요. 공단의 장기유학 가이드하고 평가 가이드하고 섞지 마세요. 섞는 순간 헷갈려. 평가는 평가로 하세요. 그러니까 공단은 뭐 있어? 뭐 등급이 변경되면은 뭐 계획서를 작성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등급이 변경됐다는 거는 기관에서 계실 때 어르신 상태가 나빠졌다는 거고 그때 급여 제공 계획을 재작성을 하는 게 맞지. 등급이 변경됐다고 재작성하는 거는 그냥 공무원적인 거다. 등급이 변경됐으니까 어르신 상태가 나빠졌으니까 우리는 그 전에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해서 거기에 따라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공단 거 기준하고 여기 거하고 섞지 마라. 평가는 다른 거다. 그거 섞는 순간 저도 헷갈립니다. 하지 마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급여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아까 이렇게 낙상육자 급여 제공 계획하고 기능 회복 훈련을 수기로 작성하는 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야간 보호가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뭐 있어요? 신체 프로그램을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누가 하는 거예요? 기관이 주 3회 하면 돼요. 어르신하고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인지 기능도 뭐예요? 주 3회 하면 돼요. 기관이. 예. 주 3회 실시한다. 이거 기관에서 하는 거는 주 3회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요. 맞춤형만 60분이지 기간은 어르신들 뭐 30분, 60분 못해요. 진짜 힘들어서 쓰러져요. 5분만 해도 아무도 안 따져요. 3분만 해도 안 따져요. 인지 기능도 뭐예요? 기관에서 할 때는 주 3회 하는데 색칠하기 5분 했다고 따지지 않습니다. 인지 기능 하시면 돼요. 자, 그 대신에 뭐가 중요해요? 5등급 인지 등급은 이용시마다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이나 인지 기능이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따로 하실 필요 없어요. 유형이 같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5등급은 인지디용 프로그램을 하고 맞춤형은 어떻게 해요? 관련 자격증 가진 사람이 주 4회 또는 월 16회 1회 60분을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맞춤형 강사는 맞춤형 강사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거 차고 신체 기능하고 인지 기능하고 4회 적응 원리를 해야 되죠. 요거 3개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5등급하고 인지 등급이 없을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얘를 포함해서 아니면 맞춤형 강사가 해도 상관없어요. 60분은. 예. 여기서 신체 기능을 누가 한다는 기준이 없어요. 기관에서 자원봉사자가 하던 예? 신체 기능을 주 3회 자원봉사자가 하던 외부 강사가 하던 맞춤형으로 하던 이게 이 안으로 포함된다는 거죠. 자, 인지랑 5등급은 또 마찬가지 60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정을 잡을 때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르신이 5등급 인지 등급이 이용심하다인데 아침에 일찍 와서 가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월수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또 목요일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일정을 인지 프로그램을 60분짜리를 매일매일 잡아놓는 게 제일 좋죠. 아침에. 그러면 이 조건을 많이 충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잡아놓아야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제 말은 이해하시면 돼요. 한 번만 딱 들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교육할 때마다 교육 방법이 틀려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교육을 할까? 마찬가지예요. 들으시는 분도 들을 때마다 들을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하고 했지만 들으시는 마다 틀릴 거예요. 왜? 내가 보는 관점이 틀리니까. 계속 듣고 보세요. 제가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대표 프로그램을 하고 구성을 해요. 아까 저 대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구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주 3회 신체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은 신체 프로그램 실버 이렇게만 해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각각 할 때 이 안에 들어가서 내용만 틀린 거예요. 그렇지만 일정은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물론 신체의 원래라는 실버체조 따라하기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 신체 훈련에 뭐 놀이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놀이활동만 하는 거예요. 신체에 뭐 마찬가지야. 인지활동에도 우리가 수공의 활동이라고 하고 그럼 이날은 수공의 활동하고 인지활동에 색칠하기라고 하면 이날은 색칠하고 근데 이 색칠하기에 뭐
우리가 뭐 꽃을 색칠했다, 소를 색칠했다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일정은 대표 일정으로 잡고 실제로 기록할 때는 뭐예요? 내가 오늘은 꽃을 색칠했다. 오늘은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똑같아요. 색칠하는 주제만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 프로그램을 일정을 잡으라. 그 얘기를 제가 하는데 그걸 모르면 프로그램이 수십 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똑같아요. 전국 노래자랑. 일정도 똑같고 횟수도 똑같아요. 예.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도 똑같아요. 단지 누가 바뀌어요? 바뀌셨네. 진행자명. 그죠? 송혜 선생님이 바뀌셨고 진행자명만 바뀌고 뭐예요? 참석자만 바뀌어요.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일정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로 해서 가장 많이 얘기 드린 게 그거예요. 복지관에 프로그램 나올 때 뭐예요? 줌바 프로그램 월요일 9시부터 10시, 붓글씨 9시부터 10시. 그게 1년 잡잖아요. 그럼 붓글씨라는 거 뭐예요? 그럼 붓글씨를 내가 배우러 가서 뭐예요? 붓글씨로 뭐 추살체를 그리던가 그림을 그리던가 그거는 각각 세부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일정을 잡는 대표 프로그램은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 이거죠. 저희 거를 신체 체조라고 하면 이렇게 일정을 잡고 실버 체조라고 그러고 그 대신에 뭐예요? 각각마다 내용이 틀리죠. 요거만 각각 틀어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실버 체조의 목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신체 기능을 유지시키는 훈련이에요. 지구력, 균형과 감각, 신체 능력을 강화하고 실버 통신족의 정신 건강을 개선한다. 그 기관에서 할 때는 이것만 틀어주셔도 되고 실버 체조라고 하나 잡으셔도 돼요. 신체. 아니면 뭐 다른 거 하나를 잡으셔도 되고요. 놀이 활동이라고 해서 놀이 활동을 잡아놓으면 뭐예요? 우리가 만들기, 던지기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똑같은 거 매번 한다고 해서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는 맞춤형이랑 틀려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저희 놀이마당에 색칠하기도 있어요. 예, 이렇게 영상을 틀어주고 색칠한다. 그럼 요 내용 콘텐츠만 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잡고 프로그램을 한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프로그램 일지하고요. 이거 이용시마다 급여 비용 산정 이거 하세요. 전에 저한테 물어보신 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찍 와서 못했다. 예,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급여 비용 산정을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예, 그리고 업무 수행 일지 작성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요거 그대로 말씀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 일지를 작성을 할 때 평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시,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만 되어 있어요. 예. 몇 분을 했냐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평가 기준이에요. 그죠? 언제 프로그램을 제공했냐. 주 3회만 보는 거예요. 분도 없어요. 예? 시간 뭐 중요하지 않아요. 5분, 10분이란 거 기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프로그램 서식을 맞춤형 25 서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평가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나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은 그래서 이런 거 참여도, 만족도, 수행도는 기관에서 프로그램 평가를 할 때는 이게 의미가 없다고요. 저도 몰라요. 공단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지 수행도가 중인지, 어떻게 해야지 만족도가 죽이고 참여도가 상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뭐요? 그냥 공단이 만든 서식이에요. 이 별지 26호 서식으로 하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참석자 명을 적는 거예요. 참석자 명을 적고 프로그램 내용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뭐라고 했어요? 이 특이사항에 특별히 쓰실 필요 없어요. 이 특이사항은 미참석 시는 반드시 쓰는 거예요. 단지 이 특이사항이 어떻게 해요? 급여 기록지에 특이사항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이사항은 의미가 없어요. 단지 그 맞춤형을 했을 때 꽉 채우는데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충실하게 작성하라 그래서 하는데 맞춤형을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거 왜 써요? 그러면 원장님이 시켰대요. 근데 뭐 제가 남의 일에 관여할 수 없잖아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고 맙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게 별지 맞춤형 프로그램 서식이라 참여도, 만족도, 수행도, 기간은 필요 없고 단지 미참석할 때만 쓰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체크할 때 신체 기본 일상이라고 프로그램 등록할 때 체크를 하면은요. 프로그램 일지에 급여 제공 기록지에 나와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뭐를 체크하는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이렇게 하는지. 근데 이거 기준도 없어요. 기준은 아무도 몰라. 이걸 체크하는 기준은 아무도 없어요. 신체 프로그램을 하면은 앉았다 일어나기 하면 기본 동작 훈련이 포함된 거고요. 그죠? 예.
뭐 손가락 드는 거 보면 일상생활 동작도 하고요. 신체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나 둘 따라해. 그러면 인지 기능이 항상 훈련이 포함된 거고 인지 활동형은 뭐예요? 신체 운동을 하면서 박자에 맞춰서 왼발 오른발 해. 그럼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준을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작업 치료, 뭐 발 마사지를 하면은 작업 치료가 될 수도 있어요. 찜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중요하지도 않고요. 아무도 따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동 서비스 일정을 여기 보면은 횟수 있죠. 이거 횟수를 몇 번 하느냐, 이동 서비스를 몇 회 하느냐,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간호 쪽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이거 했을 때 이거 간호에 뭐 5분, 10분 하는 거냐, 이거 몇 분이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따지지 않아요. 초창기에는 이게 생겼을 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어르신이 30분이니까 내가 근무를 8시간 하면은 8시간 나누기 30분에서 기준으로 하라고. 근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평가는 평가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평가하고 일하고 틀리다는 걸 명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례회의. 사례회의가 어려워진 게 아니라 사례회의가 더 쉬워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쉬워졌냐면 나눠줬어. 명확하게. 명확하게 나눠줬잖아요.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을 했어요. 이 어르신은 왜 이렇게 맨날 사고를 치지? 무슨 사고야? 그 대상자의 문제점을 파악을 했어. 그리고 사례회의를 했어. 이 대상자는 뭐 요양보호사는 어쩌고 저쩌고 다 회의를 했어. 각자가 회의를 했어. 그래서 회의를 했더니 그래. 그럼 이 대상자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을 이렇게 세우자. 그러면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기존의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을 하자.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했어. 그리고 나중에 30일 후에 30일 이내하고 30일 후에 우리가 그때 대상자 선정한 분 어떻게 문제가 해결했는지 평가해보자. 급여 제공을 해결이 됐습니다. 그 급여 제공을 했더니 좀 아직도 안 되는데요. 그래? 그럼 다음에 또 해보자. 저는 구분이 됐어요. 명확하게. 1, 2, 3, 4로. 근데 왜 어려워하시느냐? 살에 갈리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 대단한 일.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었어요. 전에 교육을 안 하다가. 자, 첫 번째. 신규 입소자가 왔는데 적응을 못해. 낯선 환경과 사람에 노출되면서 심리적 행동으로 프로그램도 참여하기 싫다, 일찍 가기 싫다, 밥 먹기 싫다, 옆에 사람하고 같이 앉고 싶겠다. 이런 문제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를 파악을 했어. 갑자기 제가 말한 거. 다른 어르신과 다툼을 하다든가, 마찰이 심하든가, 집에 가고 싶다든가, 프로그램 참여하기 싫다든가 이런 거를 해. 그럼 이걸 해결하자. 어떻게 해? 사회복지사는 어르신이 사회 적응하니까 신규 지급자를 집중 관리하고 가족과의 연계를 지원을 하자. 요양보호사는 이 어르신은 내가 이거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신규 입소자 오면은 내가 좀 정서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간호사는 우울증이 발생하니까 좀 더 체크를 하겠다. 발생하지 않게. 조리나 식단표가 있으면 어르신이 좋아하는 거 식단표를 구성하겠다. 시설장은 이 어르신을 특별히 관리하고 잘 적응하게끔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례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다. 급여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을 집중하고 급여 계획에 상담을 더 하고 이동 서비스 도움을 더 드리고 케어를 더 한다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를 좀 더 시간을 더 하는 거예요. 심리 3당 있죠? 요양 쪽에 다 급여 쪽에 다 있어요. 이런 걸 쓰시고 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평상시 가정에서 좋아했던 음식을 먹게끔 하자. 그리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끔 하고 어르신들하고 그냥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30일 후에 어르신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잘 참여하시고 종사자도 다른다. 이게 사례예요. 하나 더. 어르신이 하다 보면 신체 기능 상태로 급격한 노화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아까 어떤 어르신이 자꾸 넘어져.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꾸 넘어지니까 상태를 하는 거죠. 자, 낙상이라는 거다 그냥 다 일어나는 거. 제가 낙상을 얘기할게요. 어르신이 자꾸 넘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호자를 불러서 복지용구를 좀 구입하게끔 워커를 구입하게끔 해서 해. 그럼 급여 제공 계획에 복지용구를 급여해서 이렇게 해서 어르신이 복지용구를 이용해서 워커를 이용해서 이동 도움을 한다. 끝. 식사를 잘못 드시면서 해서 어떻게 어르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뜬다. 다 사례 회의예요. 예. 그래서 그 회의를 여기 케어포에도 맞는 요 기준에만 딱딱딱딱 맞춰서 넣으면 끝.
얼마나 어렵게 생각을 하시길래. 예.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급여에 반영한다는 게 있습니다. 예. 급여에 반영한다는 게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게 다 있어요. 자, 사례회의든 급여 제공 결과평가든 상담 결과 반영이든 제가 아까 얘기한 거에서 상담 결과를 반영해서 로션을 어르신이 피부가 건조하니까 자꾸 매일매일 영양크림을 발랐다는 건 요양급여로 가시면 돼요. 그죠? 예. 사례회의를 해서 어떻게 해요? 사례회의를 해서 아까 어르신 같은 경우 신체 상태가 안 해서 워커를 다 구입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가야 돼요. 낙상위원부터. 낙상위원들 다시 평가를 하고 급여 제공 계획에 낙상위원들에 따른 바뀐 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우리가 욕구 사정에 이제 뭐죠? 보조도구를 구매한 거 이런 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식사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일로 와서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계획하고 식사에서 맞는 영양식을 주고. 그래서 여기서 평가해서 내가 여기로 가느냐? 급여 제공 계획을 하나? 급여 제공 결과 평가만 했어요. 어르신이 급여 제공 계획을 했는 게 조금 계획을 좀 늘려야겠다. 이동 도움이 좀 많이 제공해야겠다. 자꾸 넘어진다. 그럼 요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상태가 바뀌어서 할 때는 요로. 그렇죠? 욕창이 발생할 때는 급여 제공 계획만 하면 안 돼요. 왜요? 욕창이 발생을 해야지만 우리 쪽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기저귀를 찾았다, 요실금을 했다, 급여 제공 계획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욕구 사정에 어떻게 해요? 기저귀를 찾 때야만 이쪽에 나타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어떻게 반영된다는 게 있습니다. 자, 현장 준비를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삭제된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옛날에는 그 기간에 하는 게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기간에 붙이는 거 있죠? 기간에 뭐 운영 규정에 개요를 붙인다, 평가 결과를 붙인다, 그거 다 없어지고 공단의 홈페이지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단지 요거만 붙이면 돼요. 연명의료 안내, 한기수칙, 낙상위원도 직원 안내. 그리고 아까 노인학대 예방, 현수음악 제작 있죠? 이걸 하지 마시라고요. 이걸 없애버려야겠네. 이거를 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저 이따가 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걸 돈으로 사지 말고 아까 말한 서약서를 받으세요. 근데 이거를 요번에 평가받으신 분이 이걸 사서 밖에다 걸어놨다는데 굳이 이걸 체크를 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요거만 있으면 됩니다. 기간에 개심이 비치할 거요. 실내 환경은 요거 다 하세요. 당연히 아시는 거죠. 개인정보 관련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돼 있다. 서류 같은 거 그날만이라도 책상 위에 서류 있는 거 다 어떻게 해요? 한 군데다 다 넣어야 돼요. 그날만이라도 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깨끗하고 어디 상자 안에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하셔야 돼요. 냉장 냉동고에 이거 아시죠? 지금 검은 봉지 다 있을 거예요. 그냥 버리세요. 아무것도 다 버리고 냉장고에 딱 하나만 있게만 하세요. 그런 거. 아예 이거를 다 유통기한을 쓰고 그런 게 아니니까 다 버리세요. 그냥 깔끔하게 하세요. 그러다고 그 다음날 가져오시면 되는 거고요. 요런 거는 그때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아는 얘기라 제가 넘어갈게요. 이거 아시죠? 손잡이, 안전손잡이 설치하는 거.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거 아시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런 거 했죠. 여기 세면대 다 안전고 이거 있어야 돼요. 뭐 직원이 사용하는 건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누가 사용하든 안전 다 있어야 돼요.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어디 벽면에 안전대가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소파를 갖다 놓으세요. 소파를. 그러면 안전대가 없어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소파를 갖다 놓으면 돼요. 안전바가 없는 게는. 근데 미리 다 준비하셔야겠죠. 문턱제거 요거 다 있어. 알림벨 눌렀을 때 아는 거 요거 체크하셔야겠죠. 비상벨 눌렀을 때 몇 번이 눌렀을 때 어디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1번 칸인지 왼쪽 칸인지 오른쪽 칸인지 화장실도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이거 눌렀을 때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몇 번인지 다 하시면 됩니다. 뭐 생활실도 크면은 뭐 2개, 3개 달라 그러는데 그렇다고 평가를 점수를 안 주는 건 아니니까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면담 항목 이거 할게요. 제가 이거는 동영상을 만들게요. 제가 오늘 만들려고 그랬는데 내일까지는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요거 수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수급자에 해야 될 게 있고 종사자 면담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종사자 면담이 저는 많이 쉬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리면 그냥 종사자 보고 퇴근할 때 이동 서비스에서 한 번씩 들으시라고 하면 될 거예요. 숙지할 거와 현장 대비를 만들어 드릴게요. 자, 모든 직원인은 연일 예상 급여에서 지면 내역을 알고 있다. 제가 할게요. 자, 여기 뭐야? 급여 제공 지침 등 12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 내용에 대해서 직원과 면담을 한다.
교육 시기와 직원과 내용에 대해서 면담을 한다. 자, 옛날에는 12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골라서 물어봤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바뀐 게 뭐냐면요. 급여 제고 지침 중 두 가지 지침을 면담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만 한다는 얘기죠? 그쵸? 두 가지 지침으로 한다는 건 나머지는 면담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왜 면담을 안 하냐? 그럼 뭐를 하느냐? 교육 시기와 교육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육받은 시기는 몇 년도 몇 년일 누구님이 직원 교육 시간에 급여 제공 지침 12개 항목에 대해서 교육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교육 내용이 뭐냐? 교육 내용이란 건 뭐냐면 종사자 윤리 지침, 성폭력 이 12개의 항목이 교육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세부 사항도 했지만 이거 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을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언제 누구한테 받으셨나요? 예, 누구한테 받았고 받은 내용은 뭡니까? 이름만 말하면 된다. 그래서 이름만 외우면 되고 나머지는 질문할 거 요거를 상세 사항을 따로 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요 문제를 읽고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취지는 뭐예요? 12개를 다 외울 필요 없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 내용은 12개의 이름이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을 이거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외워서 대답하시면 안 돼요. 자, 당연히 감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가장 쉽은 그냥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잘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독감 예방을 받습니다. 이 정도만 말해도 오케이입니다. 넘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여기죠. 감염병이 발생 시 어떻게 합니까? 예. 감염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감염병 발생 코로나도 있지만 감염이란 건 뭐예요? 감기도 감염이죠. 감기를 콜록하시면 어떻게 해요? 보호자한테 얘기해서 감기육을 하거나 마스크를 씌우거나 의료기관에 연계하죠. 심해하면. 이런 거예요. 요 정도는 외울 필요 없이 요양보호사들이 이해를 해요. 욕창. 욕창은 뭐냐면요. 이걸 욕창이 어떻게 하게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욕창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압력 때문에 피부 혈액이 장애로 괴사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창 예방을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 기관은 욕창 위험도를 평가하죠. 그래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욕창이 발생했는지 위험이 있는지. 근데 대부분 욕창이 발생 안 하겠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규칙적인 자세, 눌리지 않는 자세로 우리는 뭐 합니다. 요 정도만 얘기해도 돼요. 더 많이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요 정도만 얘기해도 평가자는 점수를 줍니다. 왜 평가는? 왜? 뭐 틀린 얘기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키포인트고요. 넘어갈게요. 직원 인권 침해. 네. 요것도 상식적인 거예요. 그냥 수급자가 폭행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화로 먼저 풀어야죠. 바로 고발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같은 고객인데, 고객이라고 보다도 우리 입소자인데, 그죠? 계속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관리자한테 얘기해야죠. 그리고 안 될 때는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죠. 제가 말한 걸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왜? 급여 외의 행위. 저한테 기관의 급여 외의 행위 아니에요. 우리 요양보호사는 나라에서 인정받은 요양보호사 해야 될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끝이에요. 직원인 인권침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권침해 하면 어떻게 돼요? 고증 처리에 얘기를 하거나 어떻게 해요? 기관하고 같이 얘기를 하죠. 요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취지는 달달 외우지 마라. 자, 고충 처리 그대로 하시면 되죠. 개인의 고충이 생기면 어떻게 접수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뭐 직원 회의에 이야기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고충 처리하면 익명으로 접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충 처리를 접수하면 기관에서 알아서 뭐 내가 어느 사람한테 못 살게 굴었는데 그거는 개인 면담을 통해서 해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시설의 환경을 해설하는 거는 직원 회의를 해줍니다. 그럼 적절한 조치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면은 이건 어떻게 해요? 기관에서 평가할 때 우리 이런 거 이야기하자라고 미리 얘기를 해야겠죠. 그 시설장은 요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 없어요. 외울 거 하나도 없죠. 환기 수칙. 환기 수칙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환기가 왜 필요해요? 당연히 우리 환기 하잖아요. 왜 환기 필요해요? 안에 있는 오염된 공기를 내보내는 거예요. 감염병이나. 그래서 환기란 거 어떻게 환기해요? 창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1, 2, 3회 그거만 알면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또 낙상 위험 고위험자 요거 하나 외워야 돼요. 낙상 고위험 대상 기준 및 낙상 예방 방법을 알고 있다. 요거 외워야 돼요. 훈 기준으로 11점 이상. 물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평가를 해서 사회복지사님이 평가를 하면 낙상 위험도가 우리 그 급여 제공 계획이나 어디에 보이는데 이렇게 한다는데 어쨌든 외우세요. 그리고 낙상 예방 위험 방법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어르신들 슬리퍼나 신발
예, 그리고 움직일 때,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기. 요 정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환경 정비는 뭐야? 우리가 다 했잖아요. 환경. 미끄럼 방지, 목욕실 다 했잖아요. 낙상 위험 붙이고, 그리고 속력, 요 정도 얘기하면 돼요.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거를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아, 있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재난 상황이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요양보호사면 어르신들에 다 해서 잘 알잖아요. 이분은 잘 움직이시는 분, 잘 못 움직이시는 분, 잘 못 움직이시는 분부터, 그 치매가 있으신 분부터 모시고 나야겠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대피 유도반으로서 저는 어르신을 모시고 나갑니다. 소아진압반은 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을 모시고 나가면 저는 소아진압을 활동을 합니다. 간호구조반, 간호는 저는 어르신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서 뭐 연기를 치든지 이렇게 합니다. 다 이해되는 거예요. 제가 말 들으셔도 다 이해하세요. 응급상, 요 이제 빨리빨리 나가요. 요 정도만 하면 돼요. 심정지 되면은 심정을 못 쉬어. 어르신 상태 확인 후 심폐소생을 하고 아니면 119 신고한다. 질식 생길 수 있죠. 음식물이 걸렸는지 기도를 확인을 하고 있으면 꺼내야죠. 계속 하인 입봉을 하고 계속 안 되면 119에 신고한다. 경련이라서 막 떨어요. 그러면 자리를 깨끗하게 치우고 혹시 왜 상태를 변화라고 신고한다. 화상 신고, 뜨거운 물 하면 어떻게 찬물을 붓고 옷이나 닿지 않고 하고 신고한다. 낙상, 주의 치우고, 예. 통증이 어떤지, 뼈가 부러진 건지 어딘지 가만히 놔둬야죠. 그리고 확인하고 119 신고한다. 요 정도만 해도 당연히 요게죠. 예, 감염병 대응 체계에 대해서 하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에 감염병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면 요 서류 하나로 끝나요. 우리는 이 서류에 고칠 거 없어. 제가 여기 바로 보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보기만 안 되는데, 바로 보기는 PDF로 만들고, 요 체계를 기관에서 가지고 있으면 평가 끝납니다. 예. 요 빨간 것만 좀 고치시면 돼요. 예. 묻지도 따지도 않고요. 하셔. 이 대응 체계를 갖춘 거고요. 위기상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감염병 유행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하고요. 여기 질문이 뭐가 있죠? 감염병 대응 체계를 포함한 감염병 유행 발생 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네요.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직원과 면담한다.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는 거는 자료가 있어야 되나요? 우리 뭐 있어요? 감염병 유행 발생, 감기죠. 감기 했잖아요. 김경병 어르신이 겨울에 감기가 걸려서 마스크 착용하고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증상 관찰하고 보호자 안내했다. 이게 감염병이에요. 발생 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했는데 저 때문에 코로나도 안 생겼는데 우리가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감기도 감염병 아니냐고. 요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기관에서 감염병 발생 시 어떤 조치인지 감기가 했을 때 이해한다. 지금은 코로나 때는 뭐 심하겠지만 그냥 이해 가는 거예요. 투약, 간호사님 어떤 약을 들었는지 투약의 유고증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기능 회복 훈련 말씀드렸죠. 면담할 때. 훈련이 뭐뭐 있어요? 신체 기본 동작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어르신 상태에 따라서 설명했어요. 이동 시 도움이 필요하면 이동 시 도움을 드림. 기본 동작 훈련을 어르신 상태마다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식사 제공 편마 변화나 식사 제공을 도는 일상생활 동안 어르신이 연하가 곤란하여 식사 시에 목에 음식이 자주 올라서 연하 운동을 제공. 아예 이오 뭐 이런 거예요. 요 정도만 얘기하면 돼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건 하지 마세요. 이동 서비스 수치. 여기서 운전자의 자격 요건, 동승자의 역할, 차량 안전성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물어볼 게 뭐가 사고 시 조치사. 이동서 서비스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떻게 조치할까요?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외우지 마세요. 사고가 나면 뭐야? 가장 중요한 게 어르신이 항상 어르신 안전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해요? 차량을 안전한 이동을 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동승자의 역할은 그냥 동승자자라 인수인계하는 거고 안전수칙 그냥 가속하지 않고 점검한다. 운전자의 자격 요건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죠. 넘어갈게요. 연명의료제도 목적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연명의료 결제는 치료를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구차하게 사는 게 아니죠. 그냥 호흡기 끼고 2년 내내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을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거 바로 이해가 잘해요. 연명의료제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전 연명의료제도를 어디서 할까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우리 기관에서 검색을 해보면 어디에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수급자는 어르신들 잘 교육시키세요. 어르신들 우리 이거 하고 평가 잘 받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알아서 하세요. 어르신은 애들 쳐가니까 그러시면 됩니다.